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영농교육 강의를 가장 열정적으로 잘 하고 있는 안이영입니다. 자, 이게 농사 짓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상식도 필요하지만은 또 경영, 또 재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기술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요즘 품종들의 특징이 대과정에서 또 더 커지는 극대과정으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극조숙성, 조생종으로 품종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앞에 전부 다 극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뭐냐면은 바이러스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바이러스에 대해서 견디는 힘이 강한 그런 복합 내병계, 거기다가 또 가능하면 탄저병이 좀 덜 걸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내병성을 더 높인 그런 품종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 이 지상부의 줄기와 다음에 생육과 열매 쪽으로 다 집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뿌리가 지금 약해지고 있어요. 뿌리가. 고추 농사는 홍고추 수확하는 농사보다 사실은 뿌리 농사입니다. 나중에 10월 달에 우리가 고추대를 뽑을 때 보면은 뿌리는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상부는 엄청나게 큽니다. 가분수 형태죠. 결국은 우리가 지금 생육을 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뿌리가 지금 홍고추를 다 익히는데 필요한 양분과 힘이 딸리기 때문에 병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품질 좋은 홍고추를 다수확을 해야 되고 또 다수확을 한 다음에 뒤돌아서면서 NK 비료를 뿌리고 나와야 됩니다. 고추는 진짜 비료에 탐이 되게 많은 작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료하고 연관시켜서 우리 진위면에서는 5월 1일 기준해 가지고 많이 심게 돼 있습니다. 점점 빨라지고 있어서 뭐 4월 20일 돼도 심는 농가도 있지만은 사실은 5월 1일 기준해서 심는 게 제일 낫고 그 다음에 날짜를 계산해 가지고 25일이 지난 다음에 1차 추비를 포기하고 포기 사이에 구멍을 뚫고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고추가 이제 활착을 하고 가지가 뻗게 되고 그러고서 방아다리가 계속 갈라지면서 1차 고추가 이제 크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가 고추에서 볼 때는 영양이 제일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포기 사이에 구멍을 뚫고 여기다가 요소 비료를 주든 NK 비료를 주든 꼭 주셔야 됩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올해는 10월 20일 넘어서 서리가 내리는 상강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온 장애를 받는 것을 0도를 기준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열대 작물들은 있잖아요. 저온을 받는 온도가 12도입니다. 12도 이하로 떨어진 상태에서 서리를 맞게 되면 그때는 거의 다 물러지고 다 뽑게 돼 있죠. 지금 뜨겁고 힘들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이때의 온도가 고추로 볼 때는 생육이 제일 좋을 때입니다. 다만 고추는 원래 건조에 강하지 과습에는 약합니다. 만약에 비가 왔을 때 고랑에서 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물이 잘 안 빠져서 물이 고이게 되면은 병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역병이 걸린 포장들도 있을 겁니다. 역병이라는 것은 온도가 약간은 중간 온도 정도. 고추밭에서 5월 말 정도에서 6월 상순에 병이 전염돼 가지고서 6월 말 정도에 표시가 납니다. 물론 탄저병은 고온성 병이기 때문에 7월 달에 좀 많이 생기고요. 비가 왔을 때 물이 고이면은 고추는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절대 고추는 과습을 싫어하는 작물이고요. 가장 적은 비용으로도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여러분께서 약을 살포하실 때 거기다가 붕산을 조금 혼용을 해서 넣으십시오. 그거를 혼용을 해주면은 뿌리 끝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뿌리 끝이 절대 시들지 않게 만듭니다. 비가 이틀이고 계속 연속적으로 왔어요. 연속으로 오면은 고추가 두둑이 높더라도 물에 잠긴 거하고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뿌리가 숨을 못 쉽니다. 그리고 위에서는 홍고추는 익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홍고추에서 씨가 여물기 시작을 하는데 그 여물 때 땅속에서 미량 성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게 만약에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은 자기 뿌리 끝에 있는 붕서 성분을 빼앗아 갖고 와서 얘들이 그 씨를 여물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뿌리 끝에서 붕서를 뺏기게 되면 뿌리 끝은 물러지고 물러진 틈을 타 가지고 청고병이 들어와서 갑자기 시들어 버립니다. 우리들이 재배하는 밭에는 전부 다 토양에는 청고병이 있어요.
진드물 약재 다 대부분 농약으로 다 살포를 합니다. 농약에서는 뿌렸다 하면은 진드물이 시커멓게 돼가지고 떨어지는 게 있어요. 3분 만에 떨어지는 속효성인 약이 있습니다. 그런 약재들이 트랜스폼, 힘센, 세티스하고 헥사곤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요 두 계통의 4가지 약재만 알고 계시면 진짜 진드물을 걱정 안 합니다. 세티스는 개가 진짜 좋은 약입니다. 개들은 저항성이 있고 없고 간에 시간이 걸리지만은 전부 다 아주 박살을 내버립니다. 5월달은 생기기 때문에 아예 미리서부터 세티스를 한번 쳐두고 또 헥사곤이라는 것을 쳐두게 되면 있잖아요. 진드물에 대해서 오랫동안 확실히 방제를 하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집니다. 총체벌레입니다. 총체벌레. 바이러스를 옮겨요. 고추에서는 바이러스 종류가 한 10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바이러스를 총체벌레가 주로 옮깁니다. 이 총체를 제대로 잡은 것이 이 농사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총체벌레는 묘상에서도 되게 많이 생깁니다. 문제는 바로 그 옆에 풀들이 많이 납니다. 총체는 그 풀에 대부분 있습니다. 이파리가 약간 찌그러들고 그런 흔적들은 전부 다 총체벌레입니다. 묘상에서 총체를 무조건 방제를 해줘야 됩니다. 종합살충제 그리고 살균제하고 해서 혼합을 해가지고 묘상에서 3번 정도를 방제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다 총체벌레 피해 모습들입니다. 그 총체가 칼라병을 전염하는 주 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잎이 오그라들고 우들수들해지고 여러 모자이크 증상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요즘이 이 칼라병이 많이 번지는 시점입니다. 약재를 선택을 할 때 잘 듣는 약을 뿌리고 또 여러 가지 해충에도 골고루 잘 듣는 약을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약재가 기능성이 되게 좋아졌습니다. 한 가지 약을 가지고서 거의 대부분이 문제가 되는 벌레들을 다 잡아버려요. 그 중에 제일 이쪽 평택 쪽에서 추천하는 것은 토리치입니다. 또 하나 담배다만까지 기차게 잡으면서 다른 벌레들 다 잡는 다트롤이라고 그러는 약재가 있습니다. 이 2가지를 꼭 추천합니다. 농약으로서 팬텀이라고 그러는 이 살충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심기 전에 물에다가 조금 진하게 타요. 150배 정도로 진하게 탑니다. 한 달 동안에 총체 진딧물 미세한 흡집 해충들이 발생을 안 합니다. 고추뿐만 아니라 다른 모종을 심을 때도 이 방법을 추천을 합니다. 터널 재배입니다. 고추 많이 땄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시면은 무조건 터널 재배를 하십시오. 비료, 고추는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비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칼슘이 필요할 때는 루트칼을 주는 방법도 뭔가를 더 많이 따고 싶다 그럴 때는 모두싹을 이렇게 약재 처리를 전부 다 물로서 관리하는 추세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추는 건조에는 강하다고 그랬지만은 아무리 강해도 건조하면은 확실히 생육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점적관수로 비료물을 아주 적정하게 딱 주게 되면은 그러면 생육이 되게 좋아지고 고추 수량이 2배 정도 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홍고추를 얼마큼을 수확을 하냐? 한 평에서 4근 정도를 수확을 합니다. 다른 노지 작물에서 이만큼까지 나오는 게 없습니다. 터널 재배를 농장답게 관리를 잘 하시면은 고소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평택 쪽에서 고추 농장답게 만들고 터널 재배 또 거기서 더 나가면 비가림 재배로 해서 우리가 홍고추하고 건고추를 다수확하는 그런 농장들이 조금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특징은 있잖아요. 터널 안에 여기서 평균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일찍서부터 생장을 엄청나게 하고 겨순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 수량이 더 늘게 되는 건데요. 비료물을 잘 주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파리가 진한 색깔을 보십시오. 터널 고추는 엽색이 진하게 관리가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수량은 더 늘게 돼 있어요. 지금은 홍고추 수확기입니다. 따내는 게 너무 늦어지면은 그만큼 영양 소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 자주 따야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착색이
불균일하고 또 완전하지 않은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에 홍고추를 수확할 때부터는 가리질 비료가 더 많아야 됩니다. 처음에 1차 추비, 2차 추비일 때는 요소가 좀 많은 게 더 좋고, 이렇게 장마기를 지나서 홍고추가 익을 때부터는 가리가 더 많아야지만이 색깔이 제대로 들게 되고, 만약에 착색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럴 때는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영양제를 살포를 해주시면 좋고, 계속해서 착화가 되고 홍고추가 익어갈 때는 이 중간급에서 필요한 성분이 칼슘하고 붕소하고 마그네슘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걸 알아봤더니 캔마그, MBC, 카비엠, 칼복마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추에서는 생육을 조절해주고 수량이 많이 나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홍고추가 많이 매달렸죠. 이렇게 되면은 진짜 한 평에서 5근 정도는 더 나오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친환경적인 그런 방제법들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비가 많을 때는 과습이 좀 되기 때문에 뿌리가 좀 약해집니다. 이게. 자, 그리고 이파리 상태를 항상 관찰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총체벌레가 무는 것입니다. 물 때 바이러스를 전염을 하게 돼 있어요. 이파리가 엽색이 연하고 이렇게 세력이 약한 것은 이파리가 점점 말리다가 나중에 노래지고 떨어져 버립니다. 고추는 다른 어떤 작물보다도 다비성 작물이기 때문에 조금 추비를 좀 신경 써야 돼요. 지금 홍고추는 수확을 해서 나오면은 뒤돌아서면서 가가지고 NK 비료를 살짝 뿌리고서 나와야 되는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파리가 진하고 두껍잖아요. 두껍게 되면은 저 홍고추가 익을 때 필요한 양분을 있잖아요. 이파리 속에서 뺏어 갖고 갑니다. 이파리를 두껍고 진하게 관리를 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에 마그네슘이 증상은 부족하게 되면은 이파리에 갈색으로 짝짝 가지는 그것이 마그네슘 결핍입니다. 저런 증상이 나올 때는 우리가 착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마그네슘 전문제를 한 번 정도 뿌려줘야 되고, 아까처럼 종합적으로 이렇게 여러 성분이 골고루 들어있는 MBC나 킨마그 쪽을 살포를 해주시면은 많이 좋아집니다. 다음에 이파리에 여러 장애들이 나타나는 것은 주로 약의 혼용이 농도가 너무 진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혼용할 때 그 농도 조건을 살펴가지고서 이파리에 장애가 없도록 하는 것이 되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일소 피해가 올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풋고추가 제일 빠른 속도로 쭉쭉 크는 시기가 6월 말입니다. 고추가 막 크다가 아직 껍질이 여물지 않고 연약한 상태에서 강한 햇빛을 만나게 되면은 그 부분이 하얗게 돼서 변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시점에 칼슘제를 연면 살포하게 되면은 확실히 일소 현상, 엽소 증상이 많이 없어집니다. 무조건 칼슘입니다. 6월 달은 1순위가 칼슘을 위주로 해야 됩니다. 애고추가 많이 생길 때가 6월 상순입니다. 고추가 많이 매달리고 빨리 클 때는 주로 칼슘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꼭지가 노래가지고 툭툭 건드리면 떨어지는 거 많이 보셨죠? 저거는 바이러스 증상입니다. 바이러스가 10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계저 바이러스라고 그러는 증상이고요. 계저라는 말은 검은색 줄무늬라는 게 계저입니다. 좀 더 심해지게 되면은 일직선으로 검은 줄이 가고 까보면은 속에가 씨가 검게 변해 있습니다. 성장을 필요로 하는데 요소 비료가 없을 때 감기가 걸리듯이 생기는 게 계저 바이러스고, 꼭지가 더 노래지면서 딱 떨어져 버립니다. 이 증상이 생길 때는 다른 거 없어요. 요소 비료를 경운기로 해서 대포 노즐로 저녁 시간대 넓게 우리가 뿌려주게 되면은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작업을 할 때는 물 한 말 기준해 가지고 요소를 30g 정도 탑니다. 20단말 500리터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넓게 뿌리면은 이틀 만에 회복이 돼 버립니다. 아미노 풀빅 또 아카디안 이런 아미노산 영양제를 있잖아요. 잘 타 가지고 우리가 연면 살포하는 방법. 이때가 거의 대부분이 6월 중순 정도가 되는데 풋고추는 엄청 빨리 자라고 영양이 딸리는데 추비를 늦게 줘서 그래요. 그래서 1차 추비는 5월 25일
다음에 2차 추비는 우리가 6월 20일 정도에 꼭 줘야 됩니다. 항상 25일 간격으로 주다가 지금 이럴 때는 고랑에다가 NK를 계속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추비 주는 방법이요. 자, 1차 추비는 포기 사이에 줬죠. 2차 추비는 이제 뿌리가 자라나니까 포기하고 포기에 삼각형을 그려서 요 어깨 쪽지 쪽에다가 여기다 주게 되고 3차서부터는 고랑에다 준다는 거 꼭 알으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 고추 농사는 아까 뿌리 농사라고 그랬죠. 그 뿌리가 이때도 활력이 좋고 잔뿌리가 많게 되면은 그 잔뿌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양분을 빨아들이게 되면은 꽃이 좋아집니다. 꽃이. 그러면은 꽃에서 꽃가루가 많이 나오면서 열매가 잘 맺히게 돼 있어요. 잘 되는 집은 멀리서 보더라도 고추꽃이 아주 하얗게 탐스럽게 피게 만드는데 그게 바로 뿌리가 좋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래서 고추는 뿌리를 항상 관리를 해야 되고 아까 이런 그 칼슘하고 붕소하고 마그네슘이 섞여 있는 미량 성분이 복합적으로 되는 것을 잘 살포를 하시면은 그러면은 뿌리가 진짜 좋아집니다. 이렇게.